경기 동향과 정치 사회의 안정도 측정의 척도가 되는 증권 가격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승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어제보다 15.87포인트 오른 1003.31을 기록하는 등 주식값이 연 4일째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앞으로의 전국 안정과 4월 장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 등이 투자 심리를 부추겨 정책 당국이 통화 공급량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또 4월과 5월에 있을 정치 불안과 임금 협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느냐. 네, 이런 소식들의 주가 오름세도 탄력을 받아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4.22, 마침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좀 장이 안 오르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 막 2,000 넘고 하니까 저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코스피가 오늘 3,000선을 뚫었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3,000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2,000을 돌파한 게 2007년 7월 말이니까 약 13년 5개월 만입니다. 참 오래 걸렸죠. 우리 주식시장에 오늘 새 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해 이른바 4,000P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첫 자리가 전에 없던 4자를 찍었습니다. 종가 4,042포인트.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3,900을 처음 넘겼는데 하루 만에 4,000을 넘겼습니다. 사상 처음 4,000P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이재명식 코스피 5,000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약속은 마치 기초공사를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거 5,000이라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000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 저도 5,000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코스피 5,000 이거는 옛날에 이제 MB가 얘기했던 거고 뭐 당연히 지켜지진 않았고요. 어느 후보가 얘기했든 다 지켜지진 않았고 1,000에서 2,000 오르는데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 분명히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이후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32년 걸렸는데 이거를 갖다 뭐 5년 내에 하겠다라든지 뭐랄까 일종의 그 선거용 슬로건으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오니 뭐 747 이런 공약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누가 하던 거냐면 저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그런 공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버리고 지금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좀 우왕좌왕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에도 자동차 업종은 소폭 하락에 그쳤고 코스피 종가는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5,000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며 16만 전자에 근접했고 SK 하이닉스는 8%대 급등하며 80만 닉스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불같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 6,0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5,000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장중 가볍게 6,000 고지를 넘어선 코스피는 마감까지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사이 114포인트 뛰었습니다. 꿈의 지수라던 5,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단 18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7,000P를 넘어선 코스피. 이후 지수는 우상향하면서 단숨에 7,300선을 찍더니 전 거래일보다 447.57포인트 오른 7,384.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6,000선을 넘었습니다. 부동산은
코스피 5천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제 전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 주식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돼서 그 점만 정상화돼도 제가 보기에는 4,500 정도 가뿐히 넘지 않을까요? 저게 2,600, 2,000대인데 저 3,000대 찍을 겁니다. 분명히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걸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걸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임기 내에 5천은 넘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제 7천이 넘었습니다. 공약 위반입니다. 공약 위반이에요. 이재명 정부, 네, 대단한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취임 1년도 안 됐습니다. 자, 참 대단한 성과. 이것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비웃었던 자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쥐구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자, 오늘 목요일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이 보시는 주가 7천 시대 어떤 감회십니까? 떨립니다. 떨리세요? 네네. 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인구는 감소하고 젊은이들은 둥지도 없고 뭐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 낮고 자살률 높고 어쩌고저쩌고. 게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지금 기성세대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사냐. 이게 뭐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그 이준석 씨 등의 그 20대 청년에 대한 그 선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혀 들어가고 그랬어요. 민주당이 전 세대에 골고루 지지받는데 유독 20대에서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했었어요. 70대 이상도 지지율이 좀 낮긴 합니다만. 근데 지난해 국민연금을 한번 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 게 18.8%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번 돈이 얼마냐? 순이익이 국민연금 투자로 순이익이 231조 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재명 정부가 5월달에 출범했잖아요. 6월달에 출범했죠. 6월 3일 딱. 네. 그러니까 반밖에 안 했는데 이 성적을 낸 거예요. 그러면 올해 국민연금이 이익을 얼마나 낼까? 글쎄 말이에요. 전 한 500조 낼 것 같아요. 이게 말하면서도 저도 믿기지 않고 근데 황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500조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고갈 얘기는 물 건너가고요. 이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후까지도 안전판을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후속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할 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게 사실은 그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 정부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요. 노후에 그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뭐 이게 하나의 그들의 그 구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20대들이 주식 많이 합니다. 뭐 B2도 한다고 하는데 B2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그 여태까지 B2를 한 분들도 흐뭇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올랐으니까. 아니 뭐 마이너스를 하든 어디서 대출을 받은 빚을 내더라도 그 이자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자 때문에 나가는 돈보다 주식을 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B2도 큰 문제 없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요새 이제 주식이 불장이니까 기업 수익도 커지니까 법인세도 많이 내는데 예상 안 했던 법인세 수익 초과세수가 125조일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최근에. 근데 지금 다시 잡아야 돼요. 150조, 170조, 200조 이렇게 올해. 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법인세만 그렇다는 거예요. 초과만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득세도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만 하더라도 초과세수로만 했잖아요. 추경을 위해서 특별히 뭐 다른 세금을 걷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네? 그리고 지금 물가 인상이 높다고 막 조중동 막 난리예요. 네. 근데 물가 인상의 핵심은 뭡니까? 기름값이에요. 기름값이 20% 올랐기 때문에 그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 정상화되겠죠. 그럼 물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환상적인 일이고요. 드디어 네. 기업이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려가요. 그리고 막 아랫목이 막 펄펄 끓어요. 뜨끈뜨끈. 그러면 이제 운목에도 온기를 글쎄 말이에요. 넣는 그런 작업을 이재명 정부가 해야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다음에 정규직만 따뜻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도 따뜻한 거고. 예.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도 함께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생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스피 7천 시대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 8천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요. 당장 8천은 간다? 네, 당장. 아니야, 왜냐하면 예. 저 트럼프가 이란전 종식으로 가고 있어야 하여튼 몸부림을 쳐요. 맞습니다. 이 사람 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전쟁이 끝나는 건 호재 중에 호재거든요.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그러니까 6천, 7천을 어떻게 뚫었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뚫어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장세, 수익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시장 중에 한국이 지금 제일 수익률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어땠냐면 외국인들이 막 돈 들고 싸들고 그냥 달려와 가지고 주식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하루에 지수가 뭐 400 이렇게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도 상상이 안 되고 보고도 믿기지 않잖아요. 근데 전쟁까지 끝나버려요? 그러면 저는 막 떨립니다. 그래서 이게 떨리는 게 주식 투자한 분들이 그냥 돈 좀 벌게 되는 거. 이것도 되게 기분 좋고 뭐 남들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니까 젊은이들이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기분 좋지만 30년, 4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 있게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이 많은 일들을 불과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생각하면 뭐 떨립니다. 그래요. 네.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도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누가 해도 뭐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정치적 효능감의 그 말들 많이들 써왔지만은 이 말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내란이 없었다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고요. 지자스. 심지어 윤석열의 임기는 1년도 더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5월 9일 날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하고 이틀 남은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떠냐 지금? 이란 전쟁 중이다. 그러면 우리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7천이겠습니까? 2천 뭐 몇백 대 아니겠어요? 네. 그거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1,700대가 그렇죠. 한국 시장은 뭐 신뢰받지 못하니까. 정부가 신뢰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부가 어떻게 신뢰받겠어요? 뭐 우리 개미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고. 그 생각만 끔찍하죠. 너무 극단적인 대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국민 다수가 선택해서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의 국회의원이 아직도 100명 넘게 있잖아요. 지금도 현실로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 뭐 정부를 심판한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 아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량이 있었던 거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또는 야당 시절에 조금만 신뢰를 주면 4,500도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전망이거든요. 그런 전망과 안목, 그다음에 그거를 실현해낼 수 있는 정책 의지와 실력, 그다음에 일관성 이런 것들이 오늘의 상황을 불러온 겁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이거. 맞습니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은 지금도 계엄령 상황일 테고 아마 스무스하게 그들의 의도대로
김건희에게 왕위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아니 일단 윤석열 임기가 1년 남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적 다 뭐 생물학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글쎄 거니까.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후진국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예. 부전 자원도 없고요. 예. 우리는 정말 뭐 제조하고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수출하고 이런 건데 예. 식량도 자급 못하는 나라인데 정말 그냥 망할 때는요 단박에 망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당연하지. 노저고 앞으로 나갈 때거든요. 예, 무슨 맞습니다. 과거 세력하고 같이 뭐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